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병순입니다. 제9대 경기도 의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난히 그 초선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현실인데요.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두 분의 경기도 의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오늘의 초대 손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준현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남종섭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요. 네. 오늘 아마 작가님이나 그 TV로 방송 관계자분들이 아마 복받은 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도 의정돋보기 첫 야외 촬영이에요. 네. 두 분께서 주인공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따뜻한 봄 인사하시고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 여러분. 저는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방송 통해서 여러분과 인사해서 죄송하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4월에 새해 복. 늦었지만요. 네. 아니 저도 멘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약간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TV로도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남종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이 정당도 같고 지역구도 같으시고 나이는 어떻게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제가 늙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한 살 어립니다. 예. 맞습니까? 예, 지역 선배님 되십니다. 그래. 예. 제가 학교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초선 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의정활동, 초선 의원이면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쓸쓸했을 텐데, 이렇게 두 분이 어느 막 힘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럼요. 같은 지역구에 이제 같이 생활한다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외롭지도 않고요. 또 선배님이시니까. 네, 선배님이시고요.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떠셨어요? 남 의원이 또 열심히 또 행감 때나 또 여러 의정 활동하면서 네. 또 모범이 되고 그래서 또 선배 입장에서 또 뿌듯하고요. 네. 하여튼 저도 서로 의지하는 선후배 관계 또 지역 구민, 용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날씨도 따뜻한데 우리 서로의 칭찬 한번 해보죠. 장점 이야기 한번, 예, 장점 이야기하기. 남영도 의원은 제가 이제 나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덩치가 좀 키가 좀 적잖아요. 근데도 당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마 의회에서도 그 보건복지에 그 행감한다면 남의원이라면 떨고 싶다 정말로요. FM대로 소위 말로 FM대로 예. 정도의 길을 가니까 그렇지 않나 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고추가 매운 정말 멋진 의원님. 네네. 아까 그 얘기하실 때 예. 뭔가 모르게 나 키 안 작은데. 아니, 이게 칭찬인지. 하여간 우리 김준현 의원님은 네. 그러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폭이 넓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활동 역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장점을 얘기했는데 단점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 꼭 고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남녀 의원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키가 작은 것 말고는. 아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저희 셋이 비슷하던데요. 네, 갑자기 이 토크가 네. 이 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서로 이렇게 네. 보완해주고 네.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1년 만에 두 분은 또 함께 모시는데요. 1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진짜 빠르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빠릅니다. 올해 처음 나오셨으니까 지난 한 해를 살짝 돌아보면 참 보람된 일들 많았을 것 같아요. 원래 기흥구가 인구가 40만입니다. 40만이요? 네, 40만인데 119 안전센터가 실제로는 2개가 있는데 네. 한 군데에서 119 국가 119 센터가 한 30만을 거의 카바래요. 다른 시군 같은 데 5만, 10만 미만 그 시군도 소방서가 있고 119 안전센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제 우리 지역구는 이렇게 구부차가 2대인데 보통 119 센터 한 대거든요. 네. 2대인데도 전쟁터예요. 다른 지역구에 올라온 순위대로 보니까 우리가 밀려 있는 거예요. 출동이랑 인구 비례해서 119 안전센터가 순위가 매겨져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한 네.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용인 시민이지만은 또 도민을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보라동 민속촌 앞에 보라동 인류관광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부지 계약금 2억을 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두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그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드타임 지키는 안전센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참 나름대로 보람이 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은 걸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예. 용인시가 지금 예, 예. 굉장히 경전철로 인해 가지고 재정 적자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이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대안입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예,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로서는 뭐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경전철 환승 손실분에 네. 대해서 30% 지원을 사실 경기도가 조례로 그러니까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 30%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2016년도에 11억 한 3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용인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더러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미래의 재정을 담보하는 아주 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어떻게 좀 아쉬움이 좀 남나요? 아마 누리산 아마 저도 그것 때문에 아마 사실 여야 몸싸움에서 저도 잠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들은 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약속하고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거를 경기도를 전가시키면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이 재정라인 더 상당히 더 플러스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더 모든 세를 더 부담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아쉽지 않나. 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바라봤던 그런 사안이고 아직도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또 아쉬울까요, 남 의원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우리가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점이 지금 가장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지방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거는 참 사업하기에 참 어렵고 네. 정책 펼쳐나가기도 네, 어려운 네. 사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많은 의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리과정이 2015년도는 아쉬운 사안이었다. 예. 그래도 앞으로도 잘 해나가면 되죠. 예. 네, 잘해야죠. 그렇죠. 네. 화이팅! 두 분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인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9대 의회에 초선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김준희 님께서는 처음으로 탁 나 정치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던 김주현이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 기억을 해다가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보니까 김주현 사람이 진짜 전남에서 진짜 김대중 대통령 말고 두 번째로 네. 유명한 정치인이었더라고요. 정말로요. 저는 지금도 야당이지만 중도 보수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네네. 그런 분처럼 나도 한번 나라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는 그런 각오 한번 해보겠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번 뭐 거창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그때 그 꿈이 네. 지금 조금 그래도 좀 다가왔는데 저는 이제 도의원으로서 구호 역할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꼭 저랑 차 타고 가다가 꼭 이러요. 자강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추억의 자유당 아이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준석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이 이제 모태가 됐다라고 보는데 제가 계속 그 노조 일하고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하는 게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어떤 빈부의 격차 문제.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아주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모든 사회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잘 풀고 가장 접근해서 사회 문제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어딘가? 그게 바로 정치가 아닌가? 정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확실히 노조 위원장님의 포스가 확 느껴집니다. 눈빛에서 이게 뭔가 이게 투쟁의 눈빛이. 여기 와서 투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남종석 의원님께서 도의원 출마 당시에 도의원 정말 제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반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냥 대답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접근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립 문제, 그 방만한 경영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재정 지출의 잘못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작년에는 노인 전문병원에 대해서 경영에 미흡한 점, 그다음에 도비가 그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점들을 갖다가 많이 그 이슈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장애인 자립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이 그 시설 위주의 정책 속에서 앞으로는 자립 위주의 그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장애 행감을 통해서 많이 그 지적을 한 그 상태입니다.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 근거고요. 그다음 교육 복지를 위해서는 뭐 기흥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노후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시설 환경 개선을 굉장히 많이 그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도서관 이전 사업이나 평생 학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말하자면 뭐 어린이 네. 안전 등하굣길을 위해서 통학로 이 도로 개설 사업도 진행을 했고 뭐 용인시 재정을 위해서 경전철 환승 손실분 네. 30%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경기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생활체육 시설이라든가 그 주민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생활에 많이 보조금을 가지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0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 더 할까요? 아니, 저희는 저기 식사하고 오려고. 너무, 와, 진짜 또 행정사무감사의 또 스타시기도 하고, 그만큼 또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럼요. 와, 이 짤막한 시간에 그 깨알, 예, 이거 다 이거 표현 안 하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0점밖에 안 주세요, 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김준일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다. 본인은 스스로 50점밖에 안 주셨어요. 여야 의원들 컷오프된 그 퍼센트가 이제 50% 넘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51% 중 51%. 예. 컷오프 안 당하겠습니까? 카드프 선거. 그럼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예, 예, 과반수 예. 넘으면요. 주시려면 53점 주시죠. 51점이 뭡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김준일 의원님께서도 도의원 출마 당시에, 이런 또, 야심차게 선언을 또 하셨네요. 참 좋은 복지, 참 좋은 경제로 도약하는 경기도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겠다. 벌써 이 정활동 2년이 좀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경기도 잘 도약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용인시가 100만인데도 제대로 된 공업단지가 없어요. 산업단지. 네. 산단이 없는데 참 좋은 경제로 가는 도약길은 빨리 공단이 생겨서 인프라가 생겨서 경기도 용인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참 좋은 복지도 그런 데서 나온다 보면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전도 무멸의 개발하는 건 반대지만 계획된 개발은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남경지사가 그런 걸 좀 추진하도록 나름대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네. 용인 산업단지의 위치를 통해서 용인시와 또 경기도의 어떤 도약, 그렇죠. 꿈꾼다. 네. 이런 또 말씀이셨어요. 점수 안 물어봅니까, 점수? 이제 먼저 몇 점 주려고 생각하고 계셨군요. 커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준일 의원님 스스로의 점수를 한번 저도 매겨보시나요? 51점 나면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점수는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 60점 정도. 아유, 밥은 9점 더 쓰셨어요. 후배님이. 제가 저보고 밥 더 사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컷오프 통과된 거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상임위원회 한번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안전에 대해 살짝 또 언급하셨는데 요즘 직전 현안 2016년도 초반에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사실은 용인의 119 안전센터를 거의 다 돌아봤어요. 네. 아직은 10몇 년 된 차들이 있는데 경기도 내
그 노후된 차량은 너무 많다. 네. 또 예산부터 장비부터 인원부터 따지면은 상당히 서울과의 격차가 거의 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장은 중앙에서 왔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근데 북부라든가 소방학교 경기도에 있는데 왜 중앙 그 공무원이 와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행감 때 지적했었고요. 북부도 마찬가지. 북부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공평하다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비교가 되고 다른 광역과 비교되는 게 맞지 않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활동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기도에 또 소방 어떤 낙후된 것들 또 제도적으로 어떤 모순된 것들을 한번 네. 짚어주신다는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남준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하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가 물론 조금 수준이 낮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좀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요거는 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가 요거를 개정 조례안을 좀 대표 발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 분들에게 한 달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요 두 가지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또 눈앞에 있는 사안들 두 가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또 지역구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역구 딱 가면 또 할 얘기가 또 많으시죠. 두 분 다 지역구가 이제 기흥구예요. 인구가 많은 만큼 현안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 어떻게 든 두 분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네. 풀어주시죠. 네. 방금 민속촌이 있어요. 아, 민속촌. 네. 1년에 한 1,000만 명이 그 해외나 국내 그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도 아까 그 119 안전센터도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응급 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라동이 민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투자하는 거고요. 또 경기도 박물관이 우리 남성도의원도 요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박물관 있는데 이제 봄 같은 가을 같은 데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박물관에. 엄청 많이 가시죠? 예, 그 어린이 또 박물관도 또 네. 새로 이제 개관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데 주차 전쟁입니다. 박물관 앞에는 주택단지고요. 예. 골목도 좁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그 도민이나 타 그 관광객들 오면은 골목에 차를 대놓고 그냥 가요. 빨리 경기도가 우리가 지역 그 현안에서 주차장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가 또 공약에 사실 그런 공약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우선 화성성이 있고 용인엔 민속촌 에버랜드 그 1박 2박 3일 투어를 하자 그런 공약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용인시랑 경기도 수원시가 같이 이제 경기도 관광공사 맞대갖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마 좋은 안을 갖고 아마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주 전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민속촌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예, 여전히 좋더군요. 예, 그럼요. 근데 예.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제가 외국에 갔는지 한국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서.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민속촌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기흥구에 박물관도 있고 백남주도 아트센터, 뭐 어린이 박물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좀 외국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네. 박물관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한번 진행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박물관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떤 유물의 좀 알찬 내실화와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네. 전철역에서 박물관까지 어떤 셔틀버스를 관광열차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박물관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역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역 상권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침체된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지역 상권 살리기도
어떤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꼭 이루어야 될 어떤 우리 그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기흥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물관의 어떤 메카네요. 이 같은 네. 곳에 쫙 네네. 모여 있으니까. 그걸 또 관광상품화를 하면은 지역 상권도 살고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정석 도연이 지적한 것처럼 유물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 남경필 지사가 그 경기도에 종중 되는 회장 그 대표들한테 네. 부탁해갖고 각 이제 몇백 년 된 유물들 뭐 족보 내정 여러 관련된 거를 다 여러 점 받았어요. 박물관에 살아있다 프로젝트. 네. 그럼 헐리우드하고 상의를 해야 되나요? 영화를 찍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약속 하나씩 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감할까 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선서 있잖아요. 손을 들어야 될 꼭이요? 선서 하셔야죠. 그래요? 뭐는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하고 딱 한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자, 먼저, 김준호 의원님. 선서, 저는 남은 2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과 또 싸우지 않고 또 용인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를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너무 멋있었어요. 마음이 또 꽉 와 닿으시죠? 정말입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선서. 저 남종섭은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공부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시기에 어떤 도민의 불편함이나 현장에 더욱더 발 빠르게 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네기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 행동하는 또 지역의 또 선후배님 같게 사이좋게 열심히 현장에서 답을 찾아 헤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답과 성공이 찾아오겠죠. 경기도와 용인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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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 잔 다 드셨네요.